있습니다. 바위처럼. 그리고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부를 텐데요. 중간중간 힘차게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위한 팩스를 교신하는 것도 불허하였고, 심양회의에 참가했던 대표단들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뿐 아니라 이번에 남북공동대표단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하였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유례없는 대결 정책으로 결국 오늘 6.15 행사는 이렇게 각각 남과 북 해외에서 열게 되었고, 남측은 임진각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로 가는 민족의 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임진각에서 6.15 공동행사를 진행하지만 다가오는 광복 70한돌 남북공동행사는 반드시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결의하면서 힘차게 박수로서 통일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은
뜨거운 가슴으로 민족 통일의 염원을 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맨 앞에서 언제나 이끌어주시는 우리 상임 대표 의장님 계십니다. 우리 상임 대표 의장님의 힘찬 대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회사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계 대표 및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우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임진각은 군사 분기선에서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개성이 바로 저 너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개성 공동 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이곳 임진각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심양회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없습니다. 지난 5월 남과 북 해외위원장들이 심양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16도를 맞아 개성에서 민족공동 행사를 치르기로 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동선언의 산물이자 평화의 안전피인 공동번영의 터전인 개성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민간교류의 신뢰 같은 흐름을 이어 남북교류의 큰 물길을 넓혀내고 평화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개성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못하고 또 민족공동 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의 적대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제재와 봉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평화협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가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강경 봉쇄의 일변도로 일관하는 것은 한반도 당사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90년대 혹독한 식량난과 지도자의 급소로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던 북한은 2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핵무기와 위성을 보유하였습니다. 5.24 조치로 인한 손실도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도 남측이 훨씬 큰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붕괴로는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다각도의 협상 결과로서 풀어야 할 비핵화 문제를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앞세우는 것만큼 어리석고 소모적인 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재개하여 한반도 긴장 해소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 간 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하기가 어렵다면 민간의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공동선언의 정신을 환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높여 남북 관계의 대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 정신, 통일 문제를 그 주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하자는 그 정신에 통일의 길을 개척할 힘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어려움에 굴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분단과 냉전의 장벽을 허물고 평화 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 남북의 나갑시다. 화해 또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 아침부터 계속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외쳤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우정과 사랑 바로 여기에 기초한 이 통일운동을 우리가 펼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늘 생각했고 특별히 2년 전에 한국을 다녀가셨던 지금 교황 프란치스코 명동 성당을 떠나실 때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 늘 간직하는데
그 말을 듣고 또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의 인민들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 여러분들은 바로 한 어머니, 한 모국에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남의 형제자매들은 북의 형제자매들을 껴안고 도와줘야 됩니다. 일치를 지향해야 됩니다. 이걸 외국인인 교황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오늘로 이제 16돌이 되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2007년까지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힘겹게 내딛었던 그 발걸음을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24 제재 조치와 급기야 개성공당 폐쇄에 이르기까지 희미하게 남아있는 6.15 공동선언의 그 흔적조차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중소기업의 꿈을 키웠던 많은 중소기업가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제재와 압박은 바로 이 남한에 살고 있는 자기 국민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제가 되어야 될 장이 걱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한시에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를 추진위를 갔습니다. 민간의 자주적인 교류가 잘 성사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 한림면 월령리 381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외할머니도 다 제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일제의 모든 것을 베껴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일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어두운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임진각에 모여서 통일을 위해서 깃발을 흔들고 손을 흔드는 이 모습이 우리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대한 것입니다. 통일이 무엇입니까? 통일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북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지금 해내외 온 결에는 민족 분열의 비극적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 비상한 각오와 일념을 안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6도를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국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해내외 온 결의의 통일열기는 삼천리 강토위에 차 넘쳤고 각계각층이 분열의 장벽을 넘어 뜨겁게 하나로 되었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결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손잡고 조국 통일과 공동 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갔다. 금강산과 개성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 번영의 터전이 만들어졌고 끊어졌던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이 하나로 이어졌으며 다방면적인 협력 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 결의가 간구한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소중한 성과들은 오늘날 무참히 파괴되었다. 과거의 낡은 대결 정책이 되살아나 결의의 통일 이정표는 훼손되었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되었다. 이 땅은 수십 년 전에 대결 시대로 되돌아갔으며 항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과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상대방의 제도를 부정하고 체제 위협과 대결 정책을 고집하는 한 결의의 단합도 평화적 통일도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열과 전쟁, 대결로 얼룩진 수십 년간 민족사에 새겨진 뼈아픈 교훈이다.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 공동 행사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 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결의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 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온 결의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이다.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각 정당들과 광범한 각계층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 통일운동사의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 나갈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결의의 통일 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 이행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날로 고조되는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열쇠는 남북 공동선언들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 남북 공동의 합의, 공동선언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자.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평화가 없이는 나라의 통일도 민족 공동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이 땅에 우리 결의가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사에 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 행위를 배격하고 항구적이고 공건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현 활동을 벌여 나가자. 민족의 안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평화 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 동족 사이 반목과 불신, 적대를 조성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온갖 오력 중상과 전쟁 대결을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자.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외나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화와 접촉, 다양한 교류와 통일 행사, 전 민족적인 통일의 만남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직 통일 고를 추동하게 될 것이다. 6.15 민족통일위원회가 6.15 공동선언 발표 16돌 민족행사를 개성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도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도 6.15 민족통일행사는 대결과 장벽에 부닥쳐
또다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해외나 온 결의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남북 사이 접촉과 왕래, 연대와 강압을 가로막고 남북과 불신을 조정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을 배격하고 사방면과 평화의 요리를 상봉의 장을 적극 열어 나가자. 광복 71돌 민족 공동행사와 남북 농자 통일 축구대회를 반드시 서울에서 성사시켜 청년 학생, 농민, 여성 언론, 학술, 종교 등 각계각층이 통일 화합을 성사시켜 남북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집행을 열어 나가자.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인장을 구실로 우리 민족의 영토와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재침략 작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제1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의 실현을 하는 길에 굳게 연대해 나가자. 해외 동포들이여,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는 민족 사이 도도한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다.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결의 앞길에 가로놓인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남북 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제2 6.15 통일 시대를 반드시 개척해 나가자. 2016년 6월 15일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 6.15 공동실천 북측위원회, 6.15 공동실천 해외측위원회,